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IT 쪽 직장인이고 최근 2년 동안 3번 이직을 했고 오디오에서 PM에서 첫 번째로 그래픽스 엔지니어로 이직을 했고 두 번째로는 HR 사스 플랫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이직을 하고 기업 플랫폼 풀스택 엔지니어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할 때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깨닫기도 했는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이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직할 때는 능력보다 이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입니다. 이직을 한다는 거는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력직이라는 뜻은 이전 회사에서 그래도 일을 해왔다. 1인분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인분 비스무리하게 뭔가 일을 해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직하려고 하는 직장에 대해서 이직할 때 능력보다는 이직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들어오려는 회사 입장에서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여길 또 왔는지 또 1년 만에 도망갈 놈인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런 걸 알아야지 이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할 때 능력보다는 이직하는 이유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능력이 출중하면 좋고 능력도 기초 이상은 해야지 이직이 가능한 건 맞는데 이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구라를 섞거나 잘 설명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직할 때는 본인의 모든 평판을 두고 떠나는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 리셋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실력이나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리셋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사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또 리셋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도메인에서 일을 하다가 세무 도메인으로 간다. 그러면 똑같이 돈 비스무리한 거겠지만 세무 쪽으로 가면 법인 개념이 뭔지 부가가치세가 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대화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AI 쪽으로 간다. 트랜스포머가 뭔지 컴퓨터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지식이고 음성 처리, 음악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주파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어떻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지 기초적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모르면 무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도메인 지식이 리셋된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나 나의 평판이나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많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두고 떠나는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보통 이직을 하게 되면 크게는 외부적인 동기부여도 있고 내부적인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적인 동기부여로는 회사의 이름값이라든지 연봉, 돈, 보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내부적인 동기부여로는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여기 사람들이랑 일을 못 해먹겠다 인간관계가 안 좋다 인성이 파탄난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첫 직장을 구할 때는 회사의 네임밸류나 연봉 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개 이상의 회사를 다녀보거나 한 직장에서 그래도 몇 년 좀 다녀보신 분들은 내부적인 동기부여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진짜 이직하는 사람들은 돈도 중요하긴 한데 내부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자율성을 빼앗겼다. 내가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를 사장님이 엎어버렸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꿀 빨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챙겨간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물론 이제 겉으로는 돈이 좀 부족해서 이직을 했어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뭔가 환멸이 느껴져서 이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연봉보다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직의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 계약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직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더 내부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이직을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장을 이기는 개인은 없다입니다.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세상에 더 가깝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IT 업계 2022년 중반쯤에 약간 이런 짤들이 돌았어요. Winter is coming 해서 시장 경제가 얼어붙는다. 이제 투자가 없다. 약간 이런 짤들이 돌아다녔었는데 실제로 2022년에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고 약간 기업들이 휘청휘청 거리다가 2023년에는 진짜로 사람들을 많이 안 뽑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애초에 뽑지를 않는데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곳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력이 있는 경우에도 첫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봤고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애초에 사람을 안 뽑는데 어떻게 원하는 타이밍에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어요. 물론 실력이 상위 0.1%다
그런 어디에나 자리는 있겠지만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시장을 이기는 개인이 없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구나. 사람을 뽑지를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시장을 이기는 회사는 없다입니다. 제가 뭐 회사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임원진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2024년이나 5년 이럴 때는 뭔가 브릿지 투자를 받거나 조금씩 투자를 받아서 사람을 조금 더 뽑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밥이 아니라 간식 정도 느낌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투자금이 들어와서 다시 최근에는 뽑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제대로 된 정보는 아닐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회사도 회사가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사람을 많이 뽑고 싶고 뭔가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된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싶다면 그래도 관련된 사람들도 좀 쭉쭉쭉쭉 뽑고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 돈 많이 주고 뽑아서 일도 빨리 진행하고 싶고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먼저 제품을 출시해서 선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회사가 위험하지 않은 수준에서 사람을 뽑고 싶은데 약간 시장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B2B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물건을 사줄 기업들이 뭐 호주머니가 여의치 않은데 회사가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 제품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구나. 개인도 이길 수 없고 회사도 사람을 뽑고 싶고 빨리 진행을 하고 싶고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해보고 싶지만 시장을 이기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회사들도 사람을 뽑지 않고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향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보상 체계가 중요하다입니다. 보상이 결국 연봉이 아니냐 뭐 호주머니 채우는 단순 계약 연봉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저도 보상이라는 말을 왜 HR 쪽에서 쓸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단순 계약 연봉으로 보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뭔가 추가적인 보상을 주거나 결국 뭐 성과급이나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회사에 득이 되는 일을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잘할수록 금전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게 해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심리적으로도 그 효용감을 느끼고 신나게 일을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신나게 일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내가 당연히 그 직장에서 신나게 스트레스 조금 덜 받으면서 재밌게 일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도 중요한데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을 약간 어프리시에이트 해주고 보상을 주고 약간 붕붕 띄워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인재풀을 결국 형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 내지는 또 인성적으로나 아니면 실력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떠나지 않고 그 인재풀 안에 계속 가둬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재풀이란 게 인재들이 모인 웅덩이 뭐 이런 느낌의 뜻이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을 회사에 더 오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보상 체계가 있는 곳이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큰데 그러면 뭐가 좋냐면 저처럼 3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이제 커리어를 막 시작한 20대 후반이라면 아직은 그래도 무언가를 배울 때잖아요. 내가 하는 직업적으로 뭔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든 기술을 꿰뚫어 보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거나 내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 부족하다면 당연히 뭔가를 배우고 밑에서부터 쌓아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럴 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좀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성적으로든 실력적으로든 그 좋은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풀을 만들었고 내가 거기서 일을 한다면 내가 신나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회 초반에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좀 좋은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나 화법이나 아니면 실제 뭔가 배울 수 있는 정량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잘하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 번 뭐 옮겼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팀엑스 메타버스라는 회사를 다닐 때 그쪽 사람들이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뭔가 배경 경험이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사실 돈을 더 많이 받긴 하지만 그때 인간관계나 분위기가 그리워서 회사가 망해서 돌아가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만약
순수 돈 때문에 이직을 한다면 사람들이 저울질을 하게 되잖아요. 회사 분위기나 인간관계나 인재풀, 경영진의 생각, 시스템 이런 사람적인 부분들도 사실 돈으로 전부 환산을 해서 저울에 올리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실 친한 사람들도 많고 내가 여기서 평판을 잘 쌓았는데 단순 뭐 연봉 1, 200만 원 때문에 옮기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현금화를 해서 저울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해서 이직을 하든 저처럼 회사가 망해서 이직을 하든 짧은 시간에 이직을 하는 건 어쨌든 진짜 피곤한 일이잖아요. 뭔가 이력서를 다시 제출을 하고 다양한 테스트도 보고 면접도 봐야 되는데 이직을 생각해도 되지 않는 조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 이직 따위는 뭐 생각도 들지 않아. 어쨌든 그런 좋은 조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랜 기간 일하는 게 결국에는 회사랑 개인에게 모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곳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 제가 생각나는 것들 6가지 한번 주저리 한번 말을 해봤는데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